네, 이어서 미국 시장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지금 정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엑선모빌, 이 오펙 플러스 증산 규모 유지에 WTI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사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했었는데 그 기반에는 원유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혹여나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오펙에서 증산을 해줘서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좀 잡아주지는 않을까. 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했지만 네. 그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게는 얘기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냥 기대군요. 뭐 사실상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그대로 정말 이제 가게 됐었고요. 오펙 네. 플러스에서는 산유국들이 이제 11월에도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이제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유지군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9월 달에 월간 보고서에서도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서 네. 이 2021년도에 이 원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22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2019년도보다도 훨씬 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었는데요. 네. 이 공급적인 측면은 이제 이 멕시코만의 아이다가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많이 그쪽에 이제 망가졌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회복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네요, 그게. 네, 이 실 관련돼서도 시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는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이러한 이제 정유시설 가동률도 그 이전 대비했을 때보다 정상 수준까지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예. 대신 수요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위드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4분기부터는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에 대한 이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열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됐을 때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의 중앙 정부가 국영 에너지 기업들에게 석탄하고 석유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뭐 그만큼 예. 이제 이 전력난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더욱더 확보를 해줘야지만 사실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이 그대로 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런 또 수요도 역시나 이 석유에 대한 가격 그리고 석탄에 대한 뭐 이런 원유에 대한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이렇게 이 원유의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려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 요즘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이런 부분이 원유에 대한 가격이 언제쯤 잡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 시장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드브리지라는 이제 이 운영사에서는 2022년도까지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시장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원유를 40만 배럴 이제 이 공급을 하는 것은 예. 결국 원유 재고를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난 미국 증시가 사실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이제 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0.44%,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2%, 이오지 리소스 같은 경우에 3% 정도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이는 거는 네. 이 상승폭 자체를 끝까지 키우지는 못했어요. 아, 이 그래요?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장중에 이러한 많은 상승이 나왔다가 나중에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만큼 이 증시 자체에 대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예. 이 심리 자체가 그닥 좋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더 우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나스닥이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뭐 금융주도 뭐 국채금리 올라도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로 묶어보도록 할 텐데, 자, 아무래도 대표적인 정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정유 네.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한방 정도. 예, 역시나 미국에서처럼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표적인 종목 SO일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상 지금 52주 신고가 이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높군요. 추가적으로 이 윗방향성으로 일단 방향성 정도로 보여주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 보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유 관련돼서도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원래 했던 일이 있었었고,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예.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던 부분을 많은 부분 되돌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 정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원전 관련돼서도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는 이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네. 조금 더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 위주로서 이런 약간 이슈성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전산업이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너지 기업들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국내 시장에 한번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오늘 과장님께서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다 선방했던 그런 쪽으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테슬라 쪽인데, 3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가 나왔다. 지금 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게 되면서 네.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이 생산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비껴나갔다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든 계약은 맞추나 봅니다. 네, 예. 상당히 많은 이제 인도 대수가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테슬라가 전일 시장에서 한 0.8%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성장주들이 그닥 좋지 못했던 시장 속에서 그렇죠. 정말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인도 대수 때문인데 네. 3분기에 인도 대수를 보게 되면은 24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 전분기 이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이제 증가가 되게 되고요. 예, 예. 이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73%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잘했네요.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전년도가 한 12만 대 정도 인도를 했거든요. 한 10만 대 이상 이제 더 늘어난 부분이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팩트셋에서 예상을 했던 게 22만 7천 대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네. 이 테슬라의 중국 공장의 유럽 수출 물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보급형 관련된 SUV 그리고 모델 3가 많이 팔렸다라고 Y랑 보시면 3. 될 것 같아요. 네.
그 인도된 모델 3와 이제 Y에 대한 이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은 네. 23만 2천 대가 이 두 모델에서 팔리게 됩니다. 뭐 그만큼 이 보급형 모델들이 많은 부분 판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델 S하고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한 9천 대가 이제 팔리게 되면서 네. 일단은 보급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테슬라가 3분기에 기록적인 이 납품으로 인해서 올해 전체 인도량이 62만 대를 이제 증가를 62만 대를 이제 이미 인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도에 50만 대를 인도를 하게 되고 12만 대가 들어오고. 네, 그리고 50% 이상 올해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목표치를 달성할 이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번 보여줬으니까 라고 이제 설득력이 있네요.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예.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급망 문제에 따른 생산 제한이 이 상당히 자동차 업계에 강했었는데 네.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할 수 있었고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이 당연히 의견을 내게 될 텐데 네. RBC 캐피탈에서는 3분기 인도량이 견고했고 4분기에도 이러한 이제 호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네. 반대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진 3분기 인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테슬라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 목표 주가가 210불이에요. 아. 저 밑에 왜 있고, 말이랑은 되게 다른지. 그리고 이 투자 의견도 아직까지도 비중 축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이런 인도 대수가 테슬라에 대한 이 의견 자체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건 갖고 가네요.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이 인도 대수를 이제 보였었는데 반대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9월 이제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같이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GM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는 1% 내외에 이제 이 플러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이 숫자만 놓고 보게 됐을 땐 그닥 좋지를 못했던 부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동차 업체들이 상승세가 요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잘 파네요. 생각보다 잘 네. 인도를 하네요. 일단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달 포드의 소매 판매가 5.2만 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는 한 34% 정도 증가를 하게 된 건데, 많이 늘었네요. 예,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2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공급망 문제가 계속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도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인데 9,150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92% 정도 증가를 했다. 즉, 이 기존의 이 자동차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죠. 사실 눈에 띄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네. 생산에 대한 부분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판매 같은 경우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이제는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전기차 쪽으로 같이 좀 발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그렇다면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작은 종목들을 봐야 되나요? 일단은 먼저 네. 2차 전지 업체들은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뭐 그쵸. 그거는 네.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 관련된 테슬라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은 이제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쵸.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건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물량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쪽에 이 핫스탬핑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테슬라 계속적으로 인도 대수가 늘어나게 될수록
될수록 네, 네.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사실 상당히 좋았었는데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테슬라 관련돼서 정말 잘 움직였던 종목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사실상 움직임이 좀 적었다가 얼마 전에 사실 한번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센트럴모텍을 가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이제 대형 종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차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20만 원까지 이제 이 깨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음.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물론 차량